김용민의 석간 브리핑. 안녕하십니까. 김용민의 석간 브리핑 2015년 10월 20일 화요일 저녁입니다. 전우용 역사학자의 트위터 글로 시작해보려고 합니다. 외국의 유수 언론들이 한국 정부의 역사 교과서 국정화를 전체주의라고 비판하는데도 정부 여당은 그런 비판을 한심한 짓이라고 일축합니다. 역사상 인류의 공적이 된 나라들의 공통점은 세계인의 비판을 묵살하는 뻔뻔한 국민이 많았다는 것입니다. 이승만은 1958년 12월 외국 언론의 비판은 한국 사정을 잘 모르는 데서 비롯된 오해와 야당에 의한 극단적인 비난으로부터 나오는 것일 뿐이라고 했습니다. 이로부터 1년 반 뒤 최악의 부정선거로 재집권한 이승만 정권은 학생들을 총으로 쏴 죽이는 만행을 저지르고 몰락했습니다. 한국적 민주주의를 표방한 유신체제나 북한의 유일체제는 모두 민주주의와 인권이라는 인류 보편의 가치를 묵살하고 특수성만을 강조한 체제입니다. 이런 체제를 정당화하는 사람은 인간답지 못한 특수한 존재로 살 수밖에 없습니다. 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참 특수하기만 한 대한민국에서는 오늘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요? 간추린 뉴스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안민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일주일 전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예산으로 예비비 44억 원을 정부가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교육부는 이 돈을 이미 국사편찬위원회에 내려보낸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그게 뭐가 문제냐는 식의 발언을 했습니다. 청와대는 박근혜 대통령 정무 특보인 새누리당 윤상현 의원과 김재원 의원이 최근 사의를 밝혔으며 박근혜 대통령이 이를 수리했다고 밝혔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만천하에 이 사람들은 내년 총선 공천자들이니 건드리지 말라고 광고하는 격이라고 비판했습니다. 한국역사연구회와 한국근현대사학회에 이어서 한국중세사학회도 오늘 국정국사교과서 집필 거부를 선언했습니다. 시민사회 원로 600여 명은 어제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에 반대해서 시국선언을 했습니다. 정의화 국회의장은 정부의 역사교과서 국정화 강행과 관련해 국회 특위를 만들고 청문회를 하는 등 국민들의 컨센서스를 모을 필요가 있다면서 현재 교과서 문제가 이념 편향이 있다면 이를 고치면 될 일이라면서 국회 특위를 통한 여론 수렴을 주장했습니다. 검찰이 40대 여성 성폭행 의혹을 받고 있는 심학봉 전 새누리당 의원에 대해서 무혐의 처분을 결정했습니다. 심학봉 의원, 무고한데 억울하게 국회의원 배지를 반납한 것일까요? 아니면 국회의원 관둬서 새누리당 부담을 덜어주면 무혐의 처분 내주겠다는 물밑 거래가 있었던 것일까요? 이건 알 수가 없습니다. 7,000원 운전자 보험과 함께하는 김용민의 석간 브리핑,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아우, 저 사고 큰데 사람이 많이 다쳤겠어요. 아니, 저 차량은 뭐가 그리 급하다고 과속 운전에 끼어들기까지 하나? 아니, 근데 운전자 보험은 가입했을까? 운전자 보험이요? 저런 인사사고 때에는 상대방한테 형사 합의금을 지불해주는 운전자 보험 말이에요. 변호사 비용도 주고 벌금도 보장해주는 운전자 보험. 아, 자동차 보험에서 보장해주지 않는 대인 합의금을 보장해주는 보험 말이에요? 그거 굉장히 비싸지 않나요? 아니에요. 난 7,000원 운전자 보험 카페에서 가입했는걸요. 뭐라고요? 7,000원 운전자 보험 카페? 홈쇼핑에서도 월 2만 원에서 3만 원이던데. 자가용도 버스도 승합차도 트럭도 자가용이라면 7,000원 운전자 보험 카페. 우와, 대박. 비싼 보험료 때문에 힘드시죠? 풀보장 운전자 보험을 저렴하게 만나는 가장 좋은 방법. 다음 네이버 카페에서 7,000원 운전자 보험을 검색해보세요. 전화문의는 02-849-9730. 10년차 베테랑 손해보험 전문 설계사가 평일은 물론 주말 공휴일에도 상담해드립니다. 다시 한번 전화문의는 02-849-9730. 박근혜 대통령이 선친의 친일 독재를 미화하기 위해서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를 강행하려 한다.
야당이 이렇게 비판하고 있죠. 이에 대해서 새누리당은 오히려 독립운동을 한 공로로 건국훈장 독립장을 받은 백강 조경환 선생께서 박정희 전 대통령을 독립군을 도운 군인으로 기억했다는 증언이 있다면서 박정희 전 대통령을 비밀 독립군으로 규정했습니다. 하다 이제는 박정희가 숨은 독립운동가라고 포장하는군요. 예. 이장우 새누리당 대변인의 브리핑을 들어보겠습니다. 하지만 노무현 정부가 출범시킨 친일 반민족 행위 진상규명위원회는 박정희 전 대통령을 친일파로 분류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실제로 위원회가 편찬한 보고서에도 박 전 대통령의 이름은 제외됐습니다. 오히려 독립운동을 한 공로로 건국훈장 독립장을 받은 백강환 조경환 선생님께서는 박 전 대통령을 독립군을 도운 군인으로 기억했다는 증언도 있습니다. 박정희 전 대통령의 친일이라는 낙인을 찍고 그 업적을 깎아내리기 위해 시작한 노무현 정부의 친일 청산 작업은 도리어 당시 열린 우리당의 고위 관계자, 소속 의원들, 청와대 고위 관계자의 선체에 대한 친일, 탐관오리 행적 등을 구설수에 올렸을 뿐입니다. 야당이 자신들의 왜곡된 역사관을 고수하기 위해 10여 년 전과 같은 우를 범하는 일이 없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새누리당은 현존하는 그 어떤 정당보다 사실을 바탕으로 한 역사를 존중하고 있음을 자신 있게 말씀드립니다. 한편 독립운동가 이회영 선생의 손자인 이종걸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는 일본 육군 사관학교를 졸업하고 괴뢰 만주국 중위로 복무하기 전에 황제에게 혈서맹세까지 하면서 만주에 가서 복무하던 전력, 그것이 친일이 아니라면 무엇이 친일인가? 라면서 박정희 전 대통령을 친일 인사로 규정했습니다. 원내대책회의에서 이종걸 원내대표는 여론이 불리해지니까 새누리당은 박근혜 대통령 아버지 박정희와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의 아버지 김용주의 친일 행위에 대한 문재인 대표의 발언을 공격하면서 얄팍한 국면 전환을 꾀하고 있는 듯하다,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이뿐 아닙니다. 새누리당은 새정치민주연합이 광우병, 천안함 사건 때 거짓 선동을 일삼은 배후 세력의 조종을 받아 역사 교과서 문제를 정쟁으로 몰아가는 이념투쟁을 벌이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원유철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정부의 단일 역사 교과서 추진에 시민 사회단체들이 연대 움직임을 보이자 광우병, 천안함, 한미 FTA 거짓 선동을 위해 하나로 뭉쳤던 세력들이 또다시 연대하고 있다면서 그 세력이 다시 모여서 아직 단 한 페이지도 쓰지 않은 교과서에 대해 온갖 상상력을 동원한 괴담을 덧칠해서 아이들의 교과서를 정치 도구로 전락시켰다고 지적했습니다. 조원진 원내수석 부대표, 이 사람은 유경수 여사의 서거 부분이 교과서에 기록되지 않았다면서 문제 삼았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지금 어떤 분들은 고쳐서 넣으면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시스템상으로 고쳐서 넣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1983년 10월 9일 아웅산에서 서석준 부총리를 비롯한 17분이 김정일이 기획하고 김정일이 실행했는 아웅산 테러로 돌아가셨습니다. 이 아웅산 테러로 북한이 테러국으로 지정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의 역사 교과서에는 한 줄도 아웅산 테러 사건이 없습니다. 이것이 지금의 역사 교과서의 현실입니다. 지금 와서 그것을 고쳐서 넣으면 된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것을 썼는 지필진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이러한 북한의 테러, 북한의 잔혹성에 대한 부분들을 넣으면 안 된다고 주장을 했습니까? 여러분들 그 당시에 속기록을 한번 보셔야 됩니다. 왜 유경수 여사 피살 사건과 아웅산 테러는 우리의 역사 교과서에 들어가지 않고 김일성에 있는 보전보 전투는 그렇게 자세하게 실어야 되나? 그 내용이 뭡니까? 그 이유가 도대체 뭡니까? 지금 문재인 대표와 야당에서 주장하고 있는 역사교과서 국정화 반대 논리는 정교조가 주장하고 있는 북한 도와주는 논리밖에 되지 않습니다. 국사교과서 국정화하면은 수능에 부담이 된다.
지나가는 소가 웃습니다. 교과서가 7종, 8종 있는 게 수능에 부담이 됩니까? 교과서 한 종이 수능에 부담이 됩니까? 문재인 대표는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는 이런 말도 안 되는 교육의 현장을 너무나도 모르는 발언을 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문재인 대표를 누가 뒤에서 조종하는 겁니까? 이제는 뒤에서 조종하는 세력들이 전면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강우병 시민단체들이 이제 전면으로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역사교과서의 문제는 올바른 역사를, 진실의 역사를 실장을 봅니다. 새누리당은 절대 친일, 그 다음에 독재 미화 역사교과서 절대 하지 않습니다. 국민들이 가만두지 않을 겁니다. 휴대전화 보유자만을 대상으로 한 미디어오늘 여론조사 결과가 있네요.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에 국민 절반 이상이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디어오늘은 여론조사기관 주식회사 STI와 함께 지난 17일부터 18일까지 전국 성인 1000명을 대상으로 원예 정기조사를 실시했는데 국정화에 반대한다는 응답이 57.7%로 나타났습니다. 찬성한다는 응답은 33.7%에 그쳤습니다. 며칠 전 한국갤럽 조사 때는 찬성 42, 반대 42, 찬반 양론이 팽팽한 것으로 나왔는데요. 대구, 경북을 제외한 전국 모든 지역에서 국정화 교과서에 반대한다는 응답이 크게 늘어난 것입니다. 이번 여론조사는 100% 휴대전화 방식으로 진행됐고 95% 신뢰 수준에서 최대 허용 표본 오차는 플러스 마이너스 3.1%입니다. 곱씹어 보고 따져보면 교과서 국정화 지지하려고 해도 할 수 없지 않겠습니까? 친이명박계 사선 중진인 정병국 새누리당 의원이 박근혜 대통령의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강행 방침에 대해서 뒤늦게 반대 입장을 밝혔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국정화 강행에 대한 수도권의 반대 여론이 거세지면서 내년 총선에 적신호가 켜지니까 정두원, 김용태 의원과 남경필 경기도지사에 이어서 정병국 의원도 반대 입장을 밝히고 나선 것입니다. 새누리당 수도권 의원들 반발이 점점 더 커지고 있는 양상이지요. 정병국 의원이 오늘 TBS 라디오 열린 아침 김만음입니다와의 인터뷰에서 밝힌 말입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이 역사 교과서가 왜곡되거나 편향되게 해서 교육을 하는 것은 잘못됐다. 네. 이것은 바로잡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네. 그런데 바로잡는 방법이 어떤 거냐 하는 거죠. 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야당 의원들하고 여러 차례 얘기를 나눠봤는데 야당 의원들도 일부 교과서가 편향되거나 왜곡된 측면이 있다라고 인정을 해요. 예. 그러나 그 부분을 바로잡는 부분이 바로 국정교과서다. 이건 답이 아니다라는 거죠. 예. 예, 저도 그런 부분에선 공감을 합니다. 예. 그래서 일단은 국민들께서 역사 교과서에 뭐가 문제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인식을 같이 할 필요성이 있는 거죠. 예. 그래서 바른 역사 교과서를 만들기 위해서 그것을 어떻게 해나갈 되냐. 검정 교과서를 만드는 데 있어서 제도를 보완할 거냐. 그렇지 않으면 그것을 지금 우리 여당에서 주장하는 대로 국정 교과서를 할 거냐 하는 공감대를 만들어갈 필요가 있어요. 예. 올바른 역사를 가리키는 이유는 국론을 통일하기 위해서 그러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 수단이 국론을 분열을 시켜서는 저는 안 된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한편 전 한나라당 윤리위원장을 지낸 임영진 목사는 역사적 사실이나 인물에 대해서 기록하고 해석하는 것이 역사라면서 성경을 빗대서 국정 국사교과서를 만들려는 박근혜 대통령을 비판했습니다. 가톨릭 신학자 김근수 선생이 오래전부터 주장해온 논리이기도 한데요. TBS 라디오 퇴근길 이철입니다와의 어제 인터뷰 잠깐 들어보시겠습니다. 제가 목사이고 기독교인 아닙니까? 예. 기독교인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는 성경이거든요. 예. 근데 성경이라는 책이 재밌어요. 예수님에 대한 네. 해석이 4가지가 있어요. 아, 예. 성경이요? 역사라는 거는 사실 어떤 역사적 사실이나 인물에 대해서 해석을 해서 기록한 것이 역사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한 해석이 성경에 4가지가 있어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예. 그런데 예수님이 이제 부활하신 후에 이게 40년에서
100년, 40년 지난 40년에서 한 100년 사이에 기록된 역사서거든요. 이게 예. 굉장히 근현대사죠. 우리나라로 말하면은 예. 역사로 말하면 세상 역사로 말하면 근현대사 예수님에 대한 근현대사예요. 이게. 예. 그런데 이게 네 가지 다른 해석이 있어요. 그 네 가지 예수님에 대한 해석을 보면 예수님이 누군가에 대한 해석을 보면 사실도 좀 다른 부분이 있고 내용도 좀 다른 부분이 있고 예. 네 해석이 이념이 굉장한 차이가 있어요. 달라요. 예. 그러니까 예수님은 뭐 우리 기독교가 믿는 대로 하나님의 아들이고 신 아닙니까? 예. 신에 대한 해석이 넷이 있는 거예요. 예. 다른 해석이. 예. 근데 참 재미있는 거는 이 이제 기독교 역사가 2000년이 됐는데 2000년 동안 한 번도 왜 우리 예수님에 대한 해석이 우리가 믿는 예수님에 대한 해석이 이렇게 다르냐? 예. 왜 그 첫 번 이적을 행한 것도 왜 복음서마다 다르냐? 예. 이거 우리 다 하나로 통일하자 역사. 예. 그래야 교인들에게 혼란이 안 가지. 이렇게 서로 다른 그 해석을 우리가 가지고 있으면 네. 어떻게 되겠냐? 예. 이런 말이 한 번도 없었어요. 그냥 그대로 다른 해석을 지금 2000년 동안 유지하고 오는 거예요. 다른 역사책을 우리가 지금 예수님에 대한 네 다른 역사책을 우리가 지금도 믿고 있고 가지고 있는 거예요. 소중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네. 또 구약 성경에 보더라도 이스라엘에 대한 역사도 두 다른 버전이 있어요. 예, 열왕기라는 역사서하고 예. 역대기라는 역사서하고 달라요. 그 이스라엘 역사를 두 관점에서 본 거예요. 이거 통일하지 않고 또 하나만 선택하지 않고 둘 다를 성경이 같이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보존하고 있는 거예요. 예. 이런 거를 보면은 저는 뭐 기독교인으로서 이거 분명하다. 뭐 성경대로 해야 되는 거다. 예.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안민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일주일 전에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예산으로 예비비 44억 원을 정부가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교육부는 이 돈을 이미 국사편찬위원회에 내려보낸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국회 예산결산위원회 야당 간사인 안민석 의원은 오늘 KBS 라디오 안녕하십니까 홍지명입니다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전환을 발표한 다음 날 예산을 결제했다고 밝혔습니다. 예비비는 말이죠.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에 지출이 생겼을 경우 정부가 우선 사용한 다음 이듬해 5월 31일까지 국회의 사후 승인을 받는 예산입니다. 야당이 교과서 관련 예산에 반대하겠다고 천명하니까 선제 조치를 취한 셈입니다. 안민석 의원 인터뷰를 들어보겠습니다. 안민석 의원께서는 직을 걸고 역사교과서, 왜곡된 역사교과서의 국정화 예산을 막겠다 이렇게 밝혔는데, 그러니까 국정교과서를 위한 예산을 한 푼도 허용할 수 없다 이런 얘기입니까? 네, 저는 그렇게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미 정부에서는 예비비로 이거 만든다 이렇게 결정해 놨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무슨 의미가 없는 얘기 아닙니까? 예비비로 만들 거라고 지금 하고 있는 게 아니라요. 예. 어제 오후에 그 확인을 한 것인데요. 네. 이미 지난 13일 날 예비비 44억을 국무회의에서 의결을 했어요. 네. 12일 날이 이제 고시가 됐지 않습니까? 예. 발표를 했는데요. 예. 그 다음 날 거의 군사작전을 방불케 하는 것이죠. 근데 이제 문제는 네. 저희들은 어제 이 국무회의 예비비 의결을 확인하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네. 이 교과서 예산 지출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논란과 확인 작업을 쭉 하고 있었거든요. 네. 그리고 정부에서도 교육부에서도 예산이 아직 결정된 게 없다. 뭐 예비비로 할지 본예산 할지도 결정된 게 없고 예. 예산 규모도 결정한 게 없다. 그렇게 저희들이 쭉 그 정부 측의 입장을 이야기 듣고 있었고. 그러면 예비비 44억을 의결했다는 건 정부 쪽에서 은폐했다 이렇게 보시는 겁니까? 당연하죠. 왜냐하면 지난주에도 예. 정부가 교육부의 예산 설명회를 했었거든요. 국회 와서. 예. 했을 때 그때도 정부 측에서 나왔던 이제 국장하고 가장이라는 분이 아직 결정된 게 아무것도 없다. 어허. 이미 다 이제 의결을 한 상태에서 국무회의는 의결을 했는데
결정된 게 없고 뭐 규모를 어떻게 해야 될지 계산하고 있고 예비비를 할지 본회의를 할지 결정된 게 없다. 그런데 이거는 이게 정부의 공무원이 국회에 와서 이렇게 거짓말을 한다는 것은 네. 이건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네. 정말 이거는 국가가 이렇게 하면 정부가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것이죠. 예. 이거는 거의 뭐 아주 위험한 지금 상황이라고 보고요. 장관 역시도 네. 지난 아시겠지만 10월 9일 날 교문이 국정감사 마지막 그 파행을 겪었지 않습니까? 네. 그날 이제 의원들은 이렇게 묻습니다. 국정교과서 할 거냐 안 할 거냐 계속 묻지만은 장관님은 하루 종일 결정된 게 없고 국정감사 끝나고 난 다음에 결정할 것이다라고 했는데 네. 그때 이미 장관께서는 예비비로 예산을 한다는 것까지도 진행을 하고 있었고 어허. 이러한 장관의 국회에서 공식적인 위정 그리고 지난주에 교문이 교육부 국장과장의 거짓 이건 정말 아주 심각한 상태죠. 그래서 잠시 후에 원내대책회의가 있을 텐데 네. 이 문제를 어떻게 대응할 건지에 대한 그렇군요. 지금 새로운 변수가 발생을 한 거거든요. 네. 그래서 새로운 논의가 지금 있을 예정입니다. 자, 이에 대한 야당의 추궁이 오늘 국회에서 이어졌습니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김현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사이의 일문일답 들어보시겠습니다. 그러면 그날 예비비에서 국정교과서 만드는 비용 의결했습니까? 네, 13일 날 의결된 것으로 보고받았습니다. 의결됐다고 발표하셨습니까? 국무회의 안건은 다 공개가 됩니다. 안건 자체는. 네. 아이고, 언론에 공식으로 발표한 적은 없고요. 국무회의 안건은 통상 언론에 공식적으로 이렇게. 자, 얼마 했습니까? 얼마? 얼마 의결했습니까? 44억 원으로 그렇게 보고를 받았습니다. 자, 이것이 예비비 편성으로서 규정상 타당한 지출입니까? 네, 저희 기재부가 예비 관련해서 하는 역할은 이렇습니다. 아시는 대로. 이 예비 편성 요건이 되는가? 두 번째는. 왜, 요건이 뭐가 됩니까? 얘기하세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게 지금 교과서, 새로운 교과서. 아니요. 예비비를. 설명을 올리지 않습니까? 아니, 잠깐만요. 네. 예비비를 쓸 수 있는 이러이러한 경우에 예비비를 편성한다 돼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럴 때 그 기준에 맞냐, 어디에 맞냐라는 그렇죠. 거예요. 그러니까 예측하지 못한 수요가 발생할 경우나. 그게 왜 예측하지 못한 수요입니까? 왜냐하면은 새로운 교과서를 집필한다는 공고 자체를 불과 얼마 전에 한 거기 때문에 작년 예산 편성할 때는 예측이 안 됐던 거죠. 예. 무슨 교과서를 갖다가 긴급한 사유가 되어서 예비비를 편성합니까? 내후년에 하면 되는 거죠. 아니, 이게요, 새로 집필, 감수, 인쇄, 보급 등에 최소 15개월 이상이 걸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2017년 3월에는 교육 현장에 보급이 돼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금년 11월에는 개발 착수가 되지 않으면 도저히 안 된다는 그런 시급성을 그건 됐기 이제 때문에 박근혜 대통령 생각이시고, 그 다음에 지금 2017년부터 이거 하겠다라고 발표한 게 12일이죠. 네, 제가 정확한 날짜를 기억을 못 했습니다. 이거를 확정할 때에는 20일간의 의견 수렴 기간이 있죠. 교과부에서 어떻게, 그건 교과부 그러니까 고시가 확정되려면은 20일간의 여론 수렴의 과정을 거쳐서 확정하지 않습니까? 제가 관련 규정은 제가 교과부 소관 업무라서 그걸 며칠. 아니요, 제가 지금 장관님의 업무 소관이기도 합니다. 네. 왜냐면. 알지 못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네. 20일이 되려면 11월 2일입니다. 11월 2일까지 국민의 의견을 들어서 국민의 의견을 수렴해서 그 고시가 확정되는 거 아닙니까? 정부 방침이. 근데 11월 2일 날 확정되지도 않았는데 전부터 줍니까? 그리고 여기에는 아까 얘기했지만 기재부 장관의 심사 및 예비비 사용 계획 명세서가 첨부되어야 돼요. 그럼 교육부 장관이 혼자 하는 게 아니라고요. 물론 당연히 요청할 때는 이런 근거로 얼마를 예비비를 지출해달라 하는 걸 하지요, 당연히. 제가 그걸 안 한다고 말씀을 드리지는 않지만요. 아니, 계속해서 말씀하실 때 발뺌 하시는 것처럼 말씀하셨고요. 그리고 요거 교육부 장관이 예비 신청한 내역과 기재부 장관의 심사 및 예비비 사용 계획 명세서는 제출하지 못할 이유가 없습니다. 이거 주시고요.
11월 2일까지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나서 국민들이 반대하면은 확장하지 못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정부가 이렇게 11월 2일도 되기 전에 예비비를 편성해서 하는 것은 예측할 수 없는 사안에 해당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국민의 의견 수렴 자체를 무시하고 지금 요식행위로 지금 행정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기재부가 그 요식행위에 북치고 장구치고 지금 따라다니는 겁니다. 40억을 쓰셨다며 40억을. 교가부에서 적절한 그리고요. 지금 하고 나서도 11월 2일날 확정돼서 연말에 예산이 확정된 한 달 차이입니다. 이걸 왜 정정당당하게 내년 본 예산에 편성을 못합니까? 브리핑의 선두주자 김용민이 오늘 하루의 이슈와 쟁점을 짚어드립니다. In 4, 3, 2, 1, roll in. 김용민의 속간 브리핑.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저녁 6시대에 업데이트됩니다. 네, 가짜 인터뷰 시간입니다. 오늘은 가짜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를 모처럼 초대했습니다. 가짜 김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김무성입니다. 김 박사 오랜만입니다. 미운 정도 정이라고 목소리 안 들으니까 궁금하기도 하더만. 이제 그 김무성 대표님을 친박이라고 불러도 될까요? 친박? 아니 친박이 아직도 나를 배신자로 보고 있는데 찬밥인 친박해서 찬박은 어떨까? 찬박. 아이고 신수 좋으십니다. 목소리 들어보니까 친박은 아니더라도 이건 맞으시죠? 친일. 친일? 내가 어디를 봐서 친일인가? 이미 김무성 대표님의 무덤까지 살아생전 아버지 김용주 옹이 알아봐 주셨어요. 내가 시퍼렇게 살아있는데 내 무덤을 누가 알아봐 준다고? 돌아가신 내 아버지가 내 무덤을 알아봐 주셨다고? 그거 어디야? 1943년 10월 이때면은 김무성 대표님이 태어나기 한 10년 전이죠? 예, 이때 김용주 옹이 지금 가장 시급한 일은 반도민중 즉 조선인에게 고루고루 일본 정신문화의 진수를 확실히 알게 하고 진정한 정신적 내선 일체화, 즉 조선을 일본화해서 충실한 황곡신민이 되게 할 것, 이렇게 말하고는 앞으로 징병을 보낼 반도의 부모로서 자식을 나라의 창조신께 바치기로 마음먹고 내 귀여운 자식이 호국의 신으로 야스쿠니 신사의 신으로 받들어 모셔질 영광을 알고 있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김 대표님 죽으면은 야스쿠니 신사에 모시려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김 대표님을 야스쿠니 신사에서 독립군 죽이고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 고통을 준 그 개 씨발 새끼들하고 같이 잠들도록 하시겠다. 아버지 김용종이 이러신 겁니다. 그건 나 모르는 일이다. 민족문제연구소인가 민족문제 흥신소인가 하는 종목단체가 또 이상한 거 찾아내서 역사 왜곡하는데 이것만 보더라도 올바른 역사 교과서가 얼마나 필요한 것인가, 이런 것들이 입증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1948년 반민 특위가 단죄해도 될 사람을 하나 살렸네요. 외람되지만 김무성 대표 아버지 김용주옹을 말하는 겁니다. 그때 김용주옹이 처단됐다면 우리나라의 정치 판도가 바뀌지 않았을까요? 그 후에 태어난 김무성 대표, 정치 못하는 거 아닙니까? 한마디로 얘기해서. 아니 지금 그 말은 한홍군가 뭔가 하는 후레자식이 박정희는 죽였어야 했다, 그 말을 패러디하는 것 같은데, 그럼 김용민이는 내 아버지 김용주를 처단해야 한다, 이 말인가? 네, 당연히 처단해야지요. 내버려두니까 명백한 친일파인 박정희, 김용주를 민족지사로 뽀샵질하는 등 그런 왜곡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또 내버려두니까 역사 왜곡을 해서 친일 중에는 비자발적인 친일이 있다느니 하는, 그래서 정상 참작을 해야 한다느니 하는 그런 야부리를 터는 거 아니겠습니까? 김무성 대표님에게 부친의 친일 역사를 반성하라는 식으로 연좌제하는 것이 아닙니다. 김무성 대표님이 아버지를 민족지사로 왜곡하고 또 역사 왜곡 의도가 너무나 뚜렷한 교과서 국정화에 앞장서고 있으니 이러는 겁니다. 김 박사, 당신은 미래엔 교과서를 배웠나? 금성출판사 교과서를 배웠나? 김 대표님, 한홍구 교수가요 국정교과서로 배운 사람입니다. 이게 무슨 상관이에요? 상관이 없으면
국정교과서로 해도 되겠네. 상관없다면서. 지금 저 모처럼 청와대와 손잡으셨는데 자꾸 이렇게 반역사적 행보를 거듭하시면 아무리 청와대 낙점을 받는다 한들 대통령 못하십니다. 국민의 표를 얻어야 하는데 말이죠. 뭐 지금 국민의 표라고 했나? 투표. 그래. 투표는 하긴 해야지. 아니, 투표 이야기하는데 왜 웃습니까? 뭐 잊지 말라고. 뭐 투표를 하면 뭐 개표도 해야 되지 않겠어? 대통령은 투표만 해서는 안 돼. 개표를 해야만 결정된다는 것이야. 이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고. 도대체 알겠습니다. 새누리당에게 참 나쁜 버릇이 있습니다. 뭐 사안이 불리하게 돌아가면, 국면이 유리하지 않으면 항상 노무현을 끌어내서 노무현 탓을 한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도 있어요. 기승전노라고 말이죠. 국정원 대선 개입이 드러나니까 노무현 NLL 포기 발언으로 물탔고요. 그거 하지도 않은 말 아닙니까? 세월호 파문이 터지니까 노무현 때 유병언이 컸다고 떠들었고요. 역사교과서 파문이 커지니까 이번엔 역사전쟁은 노무현이 먼저 저질렀다. 이런 시간입니까? 뭐 그런 의미에서 뭐 우리는 친일이 아니야. 뭐 우리는 뭐 친노라고. 뭐 노무현이 없으면 뭐 당이 존재를 할 수가 없단 말이지. 그리고 봐봐. 역대 대통령 인기 1위는 노무현이 됐어. 뭐 그전에는 뭐 박정희 아니었어? 박정희가 밀린 거야. 뭐 더 우리 덕이 아니겠나. 뭐 이런 확신을 갖고 있다. 뭐 이런 얘기를 뭐 하고 싶습니다. 친노만이 아니죠. 친북정당이기도 하죠. 북한 없이 새누리당이 어떻게 존재합니까? 뭐 친북 정도인가? 뭐 우리는 뭐 종북 정당이기도 하지. 북한이 하는 교과서 국정화를 쫓아 하니까 말이야. 연고대 학생들이 북한 성명 패러디한 거 보셨습니까? 뭐 아주 뭐 기특하더라고. 뭐 우리가 바라고 원하는 맞춤형 국민의 모습 그대로니까. 아마 그 성명 청와대에서 읽었으면 나를 조롱했다 이렇게 화내는 게 아니라 정말 흐뭇해하지 않았을까? 막 이렇게 생각이 드는 거지. 김 대표님, 공화국 논평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원조는 공화국 논평입니다. 막 이제 막 그거 들을 시간이 된 것 같은데 막 이만하지. 독재 정권을 두둔하고 여성을 차별하며 성소수자를 저주한 바울을 새로 고쳐 읽습니다. 맨 얼굴의 예수의 저자 김용민 박사가 쓴 바울 새로 읽기, 살찐 로마서 고쳐 읽기. 진정한 민주주의자, 확신을 가진 평등주의자, 그래서 건강한 그리스도인, 바로 바울이었습니다. 왜냐고요? 예스24, 알라딘, 교보문고 등 주요 서점에서 10월 20일부터 만나보세요. 김용민의 신간 살찐 로마서 고쳐 읽기 1위에서 나왔습니다. 공화국 논평. 반인 반신인 박정희 대통령과 그의 딸이신 반양 반프, 즉 양념 반 프라이드 반이신 대통령 박근혜 동지께서는 조성된 수도권 새누리당 의원들의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반대 움직임에 대해 실제적이며 강도 높은 국가적 중대 조치를 취하실 계획을 표명하시고 박동지의 머슴인 김무성에게 구체적인 공격 방침을 제시하셨다. 경애하는 박근혜 동지의 단호한 결심은 무려 18년 동안 집에 머물며 다지고 또 다진 아버지에 대한 효도의 뜻을 국정교과서로서 실현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에 딴지를 걸며 시비를 거는 천인국노할 매국력적 반동 몰입애들은 즉각 박살내고 격파시키고 믹서기로 갈아버리고 홍두깨로 빻아버려야 할 것이다. 수도권이라고 해서 박근혜 동지의 나라가 아닌 것인 양 착각하며 진노 종북에게나 눈치나 보는 수도권에 암약한 천주에 용납 못할 역적 패당 기회주의 정치인의 국정화 반대 망언은 박동지에 대한 체질적인 거부감과 적개심을 노골적으로 드러낸 추호도 용납할 수 없는 포악무도한 도발 행위다. 김무성은 박동지를 참을 수 없이 모독하고 우롱하는 대가가 얼마나 참혹한 것인가를 똑똑히 일깨우는 차원에서 수도권이 그렇게 중요하다면 대구로 수도를 이전해버릴 수도 있다고 경고해야 할 것이다.
수도권 몰입애들이 또 한 번 국정교과서라는 위대하고 영광스러운 창조 과업을 역사학자가 반대한다던가 여론이 안 좋다던가 하는 헛소리로 더럽고 추악한 발목을 계속 잡는다면 치솟는 분노와 경천동지할 불벼락으로 본때를 맛보게 될 것이다. 네, 주말쯤 돼야 대기 정체가 점차 풀릴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내일 늦은 밤부터는 비가 내리기 시작하겠는데요. 충청지방도 촉촉하게 적시기를 바랍니다. 비와 함께 쌀쌀해지면서 목요일은 다소 구준 날씨 보이겠습니다. 석간브리핑 지금까지 화요일 순서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이번 방송 괜찮았나요? 작별의 여운 이렇게 표시해주세요. 다운로드하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 더 좋은 방송 만들어달라는 약속 이렇게 응원해주세요. 다운로드하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 기억하셨죠? 다운로드하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